자동차 용품 전문 쇼핑몰 오토모드. 이 차는 남자들이 분명히 선호할 만한 차다. 그리고 이 차는 세컨카로는 최고다. 여기는 카인톡TV 채널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네, 오늘 살펴볼 2015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 외부를 좀 살펴보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 차답게 일단 큽니다. 아주 커요. 상당히 크고 웅장해요. 정말로 누가 봐도 이건 미국 차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포드 차량하면 우리가 몬데오 차량 그쵸. 찍었었는데 사실 포드 차량이 되게 낯설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SUV 항상 1등 하는 게 이 차량이야. 포드 익스플로러.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도로에서도 좀 많이 볼 수 있는 차량이고, 그나마 좀 포드사에서도 좀 효자 역할을 하는 그렇죠. 차량 중에 하나인데, 뭐 전면을 봤을 때는 크고 웅장하기도 하지만 나름 또 유선형을 쓰면서 좀 유려한 부분도 있어서 스포티한 부분도 있어. 그러면서 조금 세련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어때? 너 보기 외부는? 진짜 약간 그 포켓몬스터의 거부감 같은 그런 등딱지 느낌이잖아요. 엄청 큰데, 근데 크니까 일단은 압도되는 느낌이 제일 큰 것 같고, 또 옆에 옆모습 보니까 둔탁해 보이는 느낌은 또 없어요.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은근히 또 약간의 그런, 뭐 약간 마동석 같은, 친데레 귀여운 포인트를 줘서 그런지 무섭다, 뭐 거칠다, 너무 네모네모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세련되게 잘 뽑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유선형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등은 지금 HID 등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릴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가 페이스리프트가 2016년도에 됐는데, 그때 그릴하고 비교해보면은 얘가 좀 더 단정해. 약간 좀 일자형으로 좀 잘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페이스리프트 된 거는 좀 이렇게 지그재그 형태로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 얘가 좀 더 좀 깔끔한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측면을 오게 되면, 측면 같은 경우 역시 엄청 길어. 맞아, 진짜 길어요. 엄청 긴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휠도 20인치 크롬 휠이 들어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보기에도 일단 휠이 막 번쩍번쩍 하니까. 난 휠 너무 좋지. 그래서 존재감 자체가 뭐 완전 뿜뿜하고, 그 다음에 지금 사이드 미러에도 익스플로러라는 로고가 들어가 있어서, 이 차량이 뭐다라는 그 자신감을 좀 나타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사이드 리피트 들어가 있다라는 거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후면에 오게 되면, 후면 같은 경우는 사실 전면의 헤드램프에 비해서 후면의 리어램프는 약간 세로형으로 좀 얄쌍해. 그 이유가 이 차 같은 경우도 지금 7인승이란 말이야. 그리고 이제 트렁크에 대한 그 용량에 대한 부분이나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트렁크 문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리어램프 자체를 약간 작고 세로형으로 하다 보니까 후면의 모습이 전면에 비해서는 약간은 좀 뭔가 처지는 듯한 느낌? 더 좀 없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활용도 면에서는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디자인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배기구 같은 경우는 2개 구멍으로 뻥뻥 들어가 있어서 듀얼로 들어가 있는데, 얘도 좀 디자인이라는 그런 부분은 좀 빠져 있어, 요소들이. 뭐 이거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건 디자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냥 배기구 2개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은 좀 아쉽지 않나? 디자인적으로는. 그리고 역시나 또 후면에도 익스플로러라는 또 엠블럼이 크게 들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크고 웅장하다라는 게 아무래도 좀 미국차답다라는 게 이 차의 디자인적인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내부 들어와 볼게요. 내부를 들어오면 일단은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소재 자체가 좀 비싸져 보이진 않지. 플라스틱 소재 좀 약간 싼 나이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하고, 근데 나름 깔끔해.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공조장치가 소니라고 크게 들어가 있으면서 터치형으로 되어 있어. 그래서 잘못 보면은 소니가 이 공조장치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공조장치가 소니인가 싶기도 해.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스피커가 소니가 이제 들어간 건데, 좀 뭔가 좀 애매한 위치에 소니가 들어가 있어서 좀 웃기고, 그 다음에 왜 공조장치를 터치로 했는지가 조금 나는 의아해. 물론 뭐 깔끔함? 뭐 이런 걸 뭐 주려고 했다고는 했지만, 살짝 운전하면서 좀 누르기에는 좀 불편함스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8인치 LCD 모니터가 있는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서도 지금 공조장치나 그 다음에 뭐 의자 열선, 통풍 시트, 핸드 열선 이런 것들을 다 조작을 할 수가 있게끔 양쪽으로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써보니까 좀 불편했어. 그닥 그렇게 편리한 느낌이 없어요. 확실히 터치가 이제 후세대에서 점점 이제 각광받으니까 는 것 같긴 한데, 약간 좀 차에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느낌?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도 보면 크롬을
곳곳에 많이 썼잖아. 뭐 송풍구부터 해서 도어 쪽, 그다음에 센터펜시아 쪽, 운전대, 뭐 그래서 여러 군데 크롬을 썼는데 나름 좀 뭔가 좀 젊은 감성을 나타내려고 했던 건가. 근데 어때? 너 여자가 보기엔 어떠니? 지금 크롬이랑 알루미늄이랑 반반 섞었잖아요. 근데 되게 약간 그냥 조잡해졌어. 그치? 너무 많이 쓴 거지? 조잡해졌어요. 뭔가 포인트만 딱딱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내 생각도 좀 조잡해 보이고 또 거기에 우드도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우레탄, 크롬, 알루미늄, 그다음에 우드. 그러니까 지금 약간 앞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약간 그렇지. 이거 좋다 저거 좋다 다 공기장치 또 하이그로시 블랙이 들어가 있고. 그러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깔끔하기는 한데 좀 약간 어수선한 느낌도 있고 멋을 내려고는 했지만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은 듯한 맞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좀 조금은 좀 내부 디자인에서 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옵션을 보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통풍이나 열선, 그 다음에 그런 시트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는 칭찬해. 사실 이 차가 지금 왜 인기가 좋냐면 가성비로 너무 좋다라는 얘기로 되게 인기가 좋은데, 얘가 이제 5,400만원, 5천만원대에 이 차를 살 수 있단 말이야. 7인승 SUV를 5천만원대의 수입차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실 5천만원이면은 우리가 이제 3시리즈나 뭐 벤츠는 뭐 C클래스 이 정도인데 얘는 대형 SUV를 살 수 있다는 그런 가성비 때문에 좋다라고 사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얘는 아까 얘기한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어서 원래 그런 5천만 원짜리 3시리즈나 C클래스는 없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가 되게 아쉽다 했는데, 얘는 그런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는 거는 상당히 칭찬하고, 그 다음에 얘만의 또 독특한 그 옵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페달을 전동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 전동으로? 그래서 페달을 조절하는 거는 나는 이 차로 처음 봤거든. 그러니까 페달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해서 이 체형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체형에 맞게끔 스티어링 휠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워낙에 뭐 다 많잖아. 근데 이제 자동이냐 수동이냐인데 페달을 움직이게 하는 거는 내가 이 차를 처음 봤거든. 그래서 이 차는 물론 스티어링 휠도 전동으로 되어 있고 페달도 전동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시트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추기에는 훨씬 더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놀랐어. 칭찬해. 외국 미국에 찾아보니까 미국의 그 DIY 시스템에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각자의 그 선호도를 맞춰서 선택하는 거에 항상 열린 문화였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온갖 사람들의 체형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게 그런 거 시도한 건 좋은 시도 같아요. 좋은 시도야. 좋은 시도고, 그 다음에 지금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는 3개까지 저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2개가 아닌 3개까지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좋고, 이 메모리 시트가 또 뭐가 좋냐면 단순히 시트만 저장하는 게 아니고 뭐 사이드 미러, 스티어링 휠의 위치, 그 다음에 시트의 높낮이 위치, 이 모든 거 페달까지 마찬가지고 다 저장이 다 저장이 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운전할 때는 너무 유용한 것 같아. 단순히 계속해서 바꿀 필요가 없네. 시트만 저장이 됐으면은 여러 번 이걸 막 조작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저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윈도우 같은 경우는 운전석, 조수석은 풀오토로 되어 있는데 이제 2열 공간은 그냥 단순히 자동으로만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얘도 지형에 따라서 이제 구동력을 세팅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뭐 진흙, 모래, 그다음에 뭐 눈길, 뭐 여러 가지 길에 이제 맞춰서 이걸 구동력을 세팅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경사로 방지 시스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얘 차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썬루프도 들어가 있어서 개방감 자체도 뭐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옵션 자체는 좀 많이 들어가 있어. 그리고 지금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 근데 또 한 가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얘가 지금 우리가 맵이, 어떤 차들은 지니 맵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맵이 안 들어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 맞아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SUV 1위로서 꽤 많은 차가 팔렸는데도 한글화를 안 해줬다라는 거는, 그거는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뭐 SUV로서의 이제 수납 공간 자체는 워낙에 또 많이 잘 해놔가지고 지금 도어 쪽에도 충분히 뭐 수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컵홀도 되어 있고, 기어노브 앞쪽에도 또 상당히 깊숙하게 공간이 되어 있어서 괜찮고, 그래서 좀 공간에 대한 요소 수납 공간들도 잘 해놔서 좀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뭐 1년은 이 정도만 보고 2열 공간 올게요. 2열 공간에 앉아보면
뭐 넓지. 2열 공간이 확실히 차 크기 때문에 2열 공간에서는 부족함을 크게 못 느꼈어요. 2열 공간도 상당히 괜찮고 지금 독립 공조 장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켓도 들어가 있고 110V 단자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220V가 좀 들어갔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래도 미국이다 보니까 110V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런 단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충분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2열의 독립 공조 장치를 또 플러스 뭐가 있냐면 천장에 우리 버스에서 버스 비행기에서 개인 온도 조절하는 그런 에어컨 창이 있듯이 여기는 개인 송풍구 조절할 수 개인 있어요. 송풍구가 있어서 그 부분도 상당히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아무래도 대형 SUV 7인승이다 보니까 이제 또 3열 공간도 있는데 할 말이 많죠. 네. 앉아봤잖아. 근데 어땠어? 진짜 이거를 지금 가성비로 유명한 차고 이게 7명이 탈 수 있는 큰 차야, 괜찮은 차야 그래가지고 1열, 2열에서 그래 뭐 옵션 이 정도에 뭐 나쁘지 않았는데 저는 3열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타고 내릴 때 어마어마한 불편하면서 저걸 7열이라 말하는 거는 그건 약간 어거지지. 그리고 발판을 그러니까 고무 소재나 이렇게 내리고 타기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일단 들었다 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밑에 발판을 오염 소재에 강한 일부러 플라스틱을 쓴 것 같아요. 굉장히 미끄러워. 여기는 3열을 누굴 태우면 그 사람이 타고 내릴 때마다 온 신경을 곤두서가지고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열은 솔직히 허울 좋은 그냥 얘기인 것 같고 저긴 솔직히 짐칸이고 저기를 3열을 사용한다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3열 같은 경우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남이가 앉았을 때의 공간 자체는 그래도 헤드룸은 좀 충분했고 그 다음에 레그룸 자체는 딱 맞기는 했지만 뭐 170 이하인 이제 아이들이나 뭐 일부 성인이 타기에는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타고 내릴 때 진짜 차가 위험해요. 워낙에 이제 크고 높고 하다 보니까 타고 내릴 때 사실 이 차 같은 경우는 발판이 없어. 발판이 있거나 고무 소재였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판이 있었으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타고 내리기가 상당히 그렇죠. 좋았을 텐데 우리가 얼마 전에 시승했던 렉스턴 스포츠 같은 경우는 발판이 있었잖아. 그렇죠. 좀 괜찮죠. 그런 것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타고 내리기가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쉽고 결국 3열에 큰 대형견을 싣고 다니는 미국 차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는 아주 유용할 것 같은데 오염에 강하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인기가 많냐면 캠핑이 이제 그렇죠. 우리가 그런 한때 분들에게 유행이 되면서 주 52시간 주 5일제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레저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맞아. 그때 많이 붕했죠. 그때 이제 많이 붐이 일었고 사실 이 차의 트렁크 공간이 어마어마해. 지금 3열 공간만 접어도 1200리터가 넘어. 그러니까 있는 3열 두지 말고 그냥 트렁크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렁크로 쓰게 되면은 1200리터가 넘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 차를 폴딩을 해야지만 1200리터 그렇지, 나오면 그렇지. 1400리터 이렇게 간다고 했는데 얘는 3열만 접어도 1200이 넘고 그 다음에 2열까지 접으면 완전 2000리터가 어마어마하죠. 넘어. 그죠. 그래서 성인이 내가 누워도 좀 괜찮을 정도, 차박을 하기에도 괜찮을 정도의 공간이 나와서 그런 캠핑카로서 쓰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차지 않을까. 그래서 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이따 시승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이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SUV 하면 뭐야? 디젤이잖아, 디젤. 그렇죠. SUV는 디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솔린이란 말이야. 가만히 시동을 걸었는데 건 거야?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가솔린의 SUV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공식에 맞지 않았는데 그렇죠. 근데 이 SUV의 가솔린의 공식을 깨준 게 코드가. 얘란 말이야. 그렇지. SUV 디젤의 그 공식을.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가솔린 SUV가 나오기 시작했잖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그 가솔린 SUV의 시초가 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미국은 기름값이 싸기 때문에 가솔린이 정서에 맞지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의외로 야 기름값보다 나는 정숙성이 더 그렇지. 좋고 편안함이 더 좋은데 왜 가솔린을 SUV는 없는 거야? 왜 안 만드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목마름을 얘가 채워줬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가격 저렴하지, 공간 넓지, 가솔린이고 조용하지. 그래서 얘가 인기가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어찌됐건 전반적으로 지금 내부 같은 경우는 크고 좋고 여러 가지 옵션들 들어가는 거 상당히 좋은데 아까 얘기했던 소재에 대한 조금 아쉬움도 좀 있고 그 다음에 타고 내릴 때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거는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부도 이 정도만 보고요.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거는 가솔린 차량 그리고 이게 또 3.5다 보니까 3500cc의 차량인데 얼마만큼의 이 크고 이 묵직한 차를 잘 끌어줄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전에 스펙 먼저 확인하고 갈게요. 스펙 큐. 2015년식 포드 익스플로러 3.5 4WD 리미티드 등급입니다.
3496cc 가솔린 연료, 자동 6단 변속기 294마력, 토크 35.3, 연비 7.7, 휠베이스 2860, 공차 중량 1719, 가격은 5,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생각보다 무게는 많이 나가진 않아. 우리가 렉스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톤이 다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1700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CC도 높고, 마력도 293마력, 거의 300마력 가까이 되다 보니까 힘이 부족하다는 그죠, 생각은 그죠. 그냥 스펙만 봤을 때는 들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한번 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단 첫 느낌 자체는 역시 가솔린 SUV답게 상당히 정숙해요. 맞아요. 지금 저희가 아이들링 시에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30 후반에서 40 초반. 진짜 조용해. 거의 중형 세단의 맞아요. 소음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정숙을 한데, 근데 또 희한한 게 우리가 저속으로 운행을 시작을 하면 소음 측정을 해보니까 거의 뭐 50 중후반까지 확 치고 올라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 자체가 은근히 좀 있어요. 약간 웅웅거리는 그런 소리가 좀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금호 타이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타이어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있으니까 아마 타이어를 좀 더 좋은 걸로 바꾸면 그 소음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소음은 좀 저속일 때부터 약간 타이어 쪽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어때? 옆에서 타보면? 이제 차 자체가 두꺼우니까 일단 처음에 아이들링 시부터 이제 저속 주행할 때에는 소음이 많이 안 들어오는 느낌이 셌어요. 그래서 오 되게 괜찮은데 이랬는데 이제 점점 달리다 보니 놓으면 소음이 올라오는 거고, 근데 차가 좀 약간 큼직큼직하고 공간이 커서 그런지 소리가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너무 답답하고 너무 시끄러워 이런 느낌이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또 가솔린 SUV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또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디젤이 아니다 보니까 진동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억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동 자체도 올라오지 않아서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느낌이 좋고, 그 다음에 차가 크고 웅장해서 조금 답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지만, 뭐 역시나 마력도 있고 CC도 있다 보니까 차 자체가 상당히 가볍고 경쾌하다라는 느낌으로 좀 나가거든요. 그래서 차의 크기 자체를 좀 있게 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 차의 시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휠이 20인치 휠이고 SUV다 보니까 거짓말 조금 못하면은 약간 트럭 타고 있는 듯한 높이.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 자체가 상당히 높게 지금 진짜 설정이 높아요. 되어 있어서 시야가 너무 시원시원하고 운전하기 상당히 좋고요. 전면 시야 자체도 워낙에 확 트여 있어서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도 사각지대 없이 상당히 좋은데, 특히 이 차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보조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보조 거울은 차 사고 나서 좀 답답하면은 원형 우리가 사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아예 처음부터 정품으로 해서 보조 거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적응하는 데는 좀 어색했거든요. 이게 잘 안 보게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면 이제는 양쪽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을 해주는 부분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후방 시야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SUV라서 이게 뒤가 쿠페형이 아니고 꺾여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후방 시야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 또 후방 카메라도 있고 화질도 뭐 나쁘지 않고 그냥 중타 이상 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차의 크기에 대해서 뭐 후진을 하거나 그 다음에 주차를 하거나 이럴 때 좀 보조 서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안성 너무 좋아요. 시인성 너무 좋은데 색깔이 빨강 파랑으로 들어가 있어서 뭐지 한국을 좀 겨냥한 한국 태극기에 들어가는 그런 것처럼 빨강 파랑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 뭔가 약간 좀 한국 친화적인 느낌, 의미부여인데요. 그런 느낌으로 좀 들어가 있는 것도 괜찮고, 근데 조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던 차하고 다른 건 뭐냐면 계기판에 그 표시되어 있는 게 0이 시작하는 시점이 얘는 6시부터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8시 방향부터 0이 되어 있는데 얘는 6시 방향부터 0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저희가 내부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한글화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려워. 이제 영어를 좀 뭐 그렇다고 어려운 영어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건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차를 끌면서 이걸 조작하기에는 그렇죠. 좀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한글화를 좀 해줬으면은 좀 더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건 시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아쉬움은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차의 핸들 담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탔던 렉선 스포츠처럼 차가 크고 웅장한 것들이 핸들이 무거우면은 더 힘들죠. 운전하기 그죠. 힘들고 부담스럽고. 더 부담스럽고 뭔가 둔하다는 맞아요, 느낌을 많이 맞아요.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가벼워서 좋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도 가벼운 편이야. 지금 10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가 크고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운전하는 데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줄여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장점이고, 그렇다고 고속에서 좀 많이 불안하냐? 그렇지도 않아. 차가 크고 웅장한 거에 비해서 아무래도 무게가 있다 보니까 차에 대한 불안감을 또 많이 상쇄시켜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고속에 대한 불안감도 덜 하기 때문에 이 핸들의 담력을 좀 약하게 4 정도로 맞춰놓은 거는 나는 좀 상당히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가죽 느낌 자체는 사실 좀 싼 마이야. 좋지는 않아. 가죽에 대한 느낌 자체가 이게 뭐 차가 그렇게 고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렇게 기대하는 것도 뭐 무리일 수도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가죽에 대한 느낌은 좋지는 않은데 다행인 거는 미끄럽지는 않아. 그래서 그립감 자체에서는 떨어지지는 않고, 그다음에 두께 자체가 또 이렇게 잘 잡는, 우리가 자주 잡는 곳은 약간 좀 두껍게 해놔서 그립감 자체는 상당히 또 좋게 잘 해놨어. 그리고 남성 운전자뿐만이 아닌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기에도 림의 두께 자체가 괜찮고 담력도 괜찮고, 이래서 차 크기에 대한 부담감만 없다라고 하면 여성분들이 운전하기에는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차의 승차감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이 차는 SUV고 좀 뭐랄까 크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오프로드 성향에 좀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아니고 좀 도심에 맞춰진 차량인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들고, 도심에서의 이 차를 끌 때에 대한 승차감 자체는 상당히 좋은 편인 것 같아. 지금 시트에 대한 홀딩력도 좋고, 시트 엉덩이 쪽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푹신하지는 않고 약간은 딱딱한데도 뭐 이걸로 인해서 불편하다가 아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좀 더 승차감이 나는 좀 좋다라고 느껴지거든. 맞아요. 어때? 옆에 진짜 조도로? 시트가 공간이 일단 되게 크게 빼져 있어요. 체격이 좋은 이제 미국 분들을 위해서 맞는 차인지 모르겠지만, 공간도 좋고 버킷도 확 조였다 풀었다 다 할 수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의자가 푹신하진 않거든요. 근데 되게 그 탄력 있게, 탄성 있게 잘 잡아줘. 그래서 홀딩력도 좋고, 그러니까 일단 이 차를 딱 타자마자 딱 뭔가 이렇게 딱 자리 딱 잡고서는 시야 뻥 뚫리니까 가자, 달리자, 우리 오늘 어디 가기로 했지? 그렇게 캠핑 가는 그 느낌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조건 같아.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가 왜 도심에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당히 좀 뭐랄까 느낌 자체가 터프하지가 않고, 맞아요. 약간 좀 뭐랄까 좀 세련되면서 좀 스무스하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라서 도심 SUV에 좀 어울릴 만한 세팅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이 차가 좀 아무래도 디젤이 아닌 가솔린이다 보니까 뭐 소음이나 진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 자체들도 또 많이 낮춰주고, 그래서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한 가지 좀 단점을 얘기를 하자면 잡소리가 많이 나. 맞아요. 그거는 이 차만의 문제일 수도 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건 저희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차 같은 경우는 15년식에 13만 정도를 탄 차인데, 은근히 문 쪽이나 도 쪽 그런 쪽에서 나는 잡소리들이 꽤 있고, 그 다음에 2열이나 3열 쪽에서 또 들어오는 그런 플라스틱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그 잡소리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서 운전을 하면서 조금은 신경 쓰이는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가속 한번 해볼게요. 예, 저희가 가속을 해봤는데요. 100km까지 가는 데는 아무래도 이제 극가속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차가 터보가 아니고 이제 자연흡기 차량이에요. 우리가 이제 항상 터보와 자연흡기를 탈 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자연흡기 차량에서
좀 우리가 늘상 느낌이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에 맞아요. 대해서 네. 늘 얘기를 해왔는데, 왜냐면 저희가 늘 터보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차는 지금까지 탔던 자연흡기 차량 중에서는 제일 덜 답답해. 왜냐면은 아무래도 차가 그렇게 무겁지도 않고 크기에 비해서, 그 다음에 cc도 되고 마력도 받쳐주다 보니까 100km 극가속을 했을 때에 대한 답답함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릿빠릿하지는 맞아, 않다. 끌려가는 느낌이에요. 빠릿빠릿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힘이 부족하다라는 그렇죠. 느낌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에서는 괜찮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같은 경우도 차가 커서 좀 많이 밀릴까 싶었는데 의외로 밀리지는 않아. 그런 부분에서 브레이킹 자체도 상당히 좀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너링도 좀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자면, 코너링이 이게 차가 크고 이래서 롤링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이제 일상 영역에서 탔을 때에 대한 롤링에 대한 부분이 꽤 별로 없어. 저는 아예 없다 느꼈어요. 진짜 되게 스무스하던데?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차를 탈 때 멀미 조금 하겠다라는 생각을 은근히 좀 하고 마음을 다잡고 탔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롤링도 별로 없어서 그래서 코너링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괜찮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시승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총평에서 다시 한번 장단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총평에서 봬요. 네, 저희가 시승을 마쳤는데요. 이 차량 장점을 먼저 얘기하자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뭐 공간에 대한 효율성, 7인승 대형 SUV답게 상당히 큰 트렁크부터 해서 1열, 2열 충분한 공간들, 물론 3열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3열에서도 조금 좋았던 거는 뭐냐면, 아까 남이가 탔을 때 발판의 자체가 높지가 않고 그렇죠. 내려가 있다 보니까 3열에 앉았을 때에 대한 불편함이 조금은 덜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할 만하고, 그다음에 3열에 대한 공간에 대해서도 뭐 수납 공간 같은 경우도 잘 넣어줬고, 그 다음에 위쪽에도 똑같이 3열도 별도의 송풍구를 마련을 해서 좀 그런 온도나 이런 데에 대한 쾌적함을 좀 유지할 수 있게끔 해줬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각각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많이 썼고 충분한 공간을 뽑아줬다라는 것 자체는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솔린 차량답게 역시나 소음에 대한 부분이 좀 억제가 잘 되어 있고, 진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정숙함 플러스 승차감이 상당히 좋았다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좀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옵션. 이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5천만 원 짜리의 차예요. 5천만 원대의 차인데 지금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페달을 또 전동으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 트렁크에 3열 공간을 접을 때에도 수동이 아니고 전동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옵션들이 잘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는 나는 큰 장점으로 생각이 들고, 단점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시승하면서 얘기했지만 잡소리가 생각보다 좀 많이 든다라는 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좀 아쉽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가솔린 차량답게 이제 연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가솔린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역시 단점은 또 연비가 좀 좋지 않다라는 거. 아무래도 지금 이 차가 또 크기도 있다 보니까 도심에서는 한 5에서 7 정도 나오고요. 고속에서는 한 12에서 13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연비 자체에 대한, 우리가 이제 또 SUV 디젤이라는 공식 플러스 연비가 좋다라는 그 한국인의 그런 생각들이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연비에 대한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이지 않을까 싶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포드 차량 몬데오 탈 때도 얘기했는데, 포드 차량 자체가 서비스 센터가 또 많이 없어요. 그렇죠. 아직 아쉽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그 정비에 대한 부분들이 애프터마켓도 많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또 단점으로 뽑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 전체적으로 이 차? 차가 되게 여유 있는 사람들의 선택지가 될 만한 차 같아요. 확실히 옵션도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조금 나는 뭐 휘발유건 뭐 이런 거 상관없이 나의 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효율적으로 쓸 괜찮은 급의 차를 원해 했을 때 정말 각광받을 수 있는 차. 하지만 이걸 포스트카로 끌기에는 제 눈에 보이는 작은 작은 단점들이 일상 속에서 타기에는 좀 많은 신경 쓰이게 할 존재들 그런 게 좀 걸리는 아쉬움 있는 차예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시승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또 궁금하거나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다 하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시청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